자, 이렇게 만드는 2차 방정식이 조건은 간단하죠. 허근을 가져야 되는 조건이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 녀석의 판별식. 이게 판별식일 건데 이게 0보다 작으면 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게 되는 a에 1부터 6까지 넣을 수 있고 b에 1부터 6까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해요. 앞쪽 면을 제곱한 것보다 뒤쪽 면의 4배를 한 게 더 크게 되기만 한다면 허근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순서상 찾을 때 나름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찾아야 되는 걸 누락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찾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로 갈 거냐? A의 이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크기 A를 기준으로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로 A의 어떤 숫자가 정해지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B가 누구인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찾고자 A를 먼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A가 1이면 A를 제곱한 건 1이야. 그럴 때 4B가 크기만 하면 돼.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눈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지? 1부터 6까지 다 가능하죠. A가 1이 되는 때는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게 되면 이 1을 제곱한 결과보다 무조건 1부터 6에다가 4를 곱한 수가 클 수밖에 없어. 그럼 허근이 되는 게 맞다는 뜻이야. 그래서 순서상으로 따지면 1,1, 1,2, 1,3, 1,4, 1,5, 1,6 모두 다 허근을 갖게 해주는 순서상이 된다는 얘기라 6개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겠지. 얘가 2면 저면 얼마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지. 그럼 그 4보다 얘가 더 크면 되거든.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눈은 얼마부터 가능해? 2부터 가능하지. 2부터 6까지 가능할 거니까 어쨌든 A의 크기가 2가 될 때도 허근을 가는 조건의 순서상은 5개가 있다면 2,2부터 2,6까지 이해되니? 그럼 3일 때는 9야. 얘가 9보다 커져야 돼. B에 들어갈 수 있는 눈은 3부터 많아? 3부터 6까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고 A가 4일 때는 16입니다. 그럼 얘가 16보다 커져야 되는 거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는 눈은 5하고 6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2개가 있을 거고 A가 5가 된다면 25가 돼. 근데 25가 되는 순간부터는 B의 제일 큰 눈 6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5를 넘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맞아?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B는 존재하지 않는다. 0개. 그래서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얘네들을 더한 게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겠죠. 여기는 2번까지 하고 2번 문제 봅시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가지고 자 질문은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다음 식이 몇 차식인데 얘들아? 식이 몇 차식이지? 2차식이야.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아니 그럼 뭘로 푸는 거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방정식으로 따지면 중근을 갖는 방정식일 테니까 판별식이 0인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아무리 발전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풀었을지 안 풀었을지 선생님이 일일이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도 남을 문제란 얘기야. 혹시 이 앞에 있는 지금 풀고 있는 두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틀릴만 해서 틀린 게 아니야. 본인이 실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전개부터 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개한다. 3개 싹가져기 하면 액제 3개 3액제에다가 1차항은 마이너스 ax 2개 마이너스 bx 2개 마이너스 cx 2개. 그래서 전개만 예쁘게 한다면 이렇게 1차항을 얻을 수 있었을 테고 상수항은 문자 2개씩 곱해서 더하는 이거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멍청하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루트 3x 루트 3x 여기를 뭐 어떻게 분리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도 이렇게 하려면 문제 못 풀겠네 뭐. 완전 제곱식의 특징이 방정식으로 따지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중근을 갖는 특징.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판별식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하기 C 한 거. 이게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또 전개하자. A제, B제, C제 그대로 남아있을 테고, 이거 전개하면 2AB, 2BC, 2C에 나올 텐데 그거 얘랑 계산하면 마AB, 마BC, 마CA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 수업 때도 말했지만 더 이상 이 이유에 대한 내용은 말하고 싶지 않아. 모르면 그 학생이 그냥 틀려 그냥. 선생님 충분히 말했다 생각하니까. 양면을 몇 배 처리해서 2배 처리해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지. 적절히 나눠주면 분명히 이렇게 세 개 완전 제곱식 3개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도 2배하고 여기도 2배하고. 그런데 2배 해봤자 0일 테니까. 그래서 결론은 제곱수 3개를 더했는데 0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제곱이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나오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3개를 더해서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모두 다 0의 제곱.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되고. 그래서 결론 앞에는 왜 와? 그래서 수업 때도 말했지? 이 쉼표는 또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 3개 중에 누군가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3개 모두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A, B, C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얘기였죠. 다시 들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또는으로 정답을 적었다면 정답은 뭐냐?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또는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 또는 C는 A인 이등변 삼각형.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중에 그런 답이 있었죠? 그렇게 정답을 말해야 되지만 지금은 A, B, C가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정삼각형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필기 빨리 하세요. 네.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거기술 관계 별점 문제 넘어갑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대. 근데 2차 방정식을 알려주지 않고 fx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가 어떻게 생긴 2차식이겠거니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fx라 불리는 2차식이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겠대.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게 무슨 뜻이냐? x에 알파하고 베타 들어갈 때만 등식에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부르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거기다 하나 더 줬네. 그렇게 불리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문제에서는
11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때 f 3x-2는 0에 가자. 이 방정식의 x제곱의 개수를 a, x의 개수를 b라 할 때 얘들아 이 방정식이 있는데 이 문제 좀 독특하긴 하다. 문제를 잘 이해하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문제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x제곱의 개수는 a, 1차항의 개수는 b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상수항은 뭐냐? 상수항은 문제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냅둘게. 지금 이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다시 얘 분명히 2차식 맞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맞습니다. 그런데 그 2차 방정식의 2차항 개수와 1차항 개수를 A, B라고 문제에서 부르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양은 좀 어색하지만 지금까지 뭐 했었느냐? 이거 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풀었어. 어떤 문제? F를 0이 되게 해주려면 무조건 누구하고 누구만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들아, F를 0이 되게 해주고 싶어. 그럼 F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누구하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만 가능해. 그러니까 얘도 이거 0만 되고 싶으면 무조건 얘가 알파하고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F를 0이 되게 해주는 건 지금 적어도 이 1번 문제들에서는 무조건 알파하고 베타를 넣을 때만 0이 돼. 알파, 베타 말고 다른 애들 들어가면 절대 0 안 나와. 그러니까 3x-2도 뭐가 됐던지 간에 결국 알파가 돼야 되고 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었지. 얘가 알파하고 베타가 돼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항상 x값이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다.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값을 찾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은 누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2 넘겨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두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2랑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죠. 이게 두근이야. 그럼 두근 찾았으니까 이제 두근의 합 구해볼까? 두근의 합은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1이라고 했거든? 이게 1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얼마인 거야? 얘가 5인 거죠. 얘가 11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우리가 실판 봐. 지금까지 이거는 좀 어색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냈단 말이야. 그런 이후에 문제가 말했던 내용을 잘 봐. 이 방정식에 2차항 개수와 1차항 개수를 A, B라고 부르겠대. 그런데 나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구해놨거든. 그리고 두근의 합도 구해놨거든요. 두근의 합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 뭐분의 뭐랑 같아야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야 되는 거죠. 내가 방정식의 두근을 찾았어. 그 찾은 두근으로 두근의 합도 구했어. 그런데 그 두근의 합이 뭐야? 근과 개수에 의해서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또 하필 뭘 넣고 있어? A분의 B가 얼마나 넣고 있어. 그러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였겠죠. 이거 어떻게 잠깐 하세요.
자, 그냥 가볼까? 이것도 지금 별점 문제로 나왔긴 하지만 꽤나 많이 풀었던 유형 중에 하나지. 이거 두근의 차가 1이래. 이 문제는 두근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문제야. 두근을 알파벳으로 잡으면 안 되죠. 관계를 알려줬잖아. 관계를 알려줬어. 그럼 두근은 어떻게 잡는 게 맞을까? 알파하고 알파 마이너스 1이나 알파 플러스 1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야 두근의 차가 1이 될 테니까. 저걸 가지고 근거계수 관계 쓰는 거야. 그럼 가자. 두근의 합. 두근의 합 2알파 플러스 1이 근거계수 관계에 의하면 n-1과 같고,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이 근거계수 관계에 의하면 m과 같다는 얘기. 여러분들은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게 되는 거였지. 물론 지금도 1차와 2차 연립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충분히 익숙하니까 1차와 2차 연립방정식, 차수가 생각보다 높게 표현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은 반드시 낮은 차수라면 1차의 관계식을 말하는 거야. 낮은 차수의 관계식을 높은 차수의 관계식에다 대입해서, 지금도 풀이 방법은 얘를 정리 잘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찾는 게 뭐였지? n값 찾는 거니까 이거 좀 마음에 걸리네. n값 찾고 싶으면 알파를 m에 대한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지금 보니까 알파를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분수 만들어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n값을 빨리 찾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찾고, 선생님은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해. m으로 먼저 얘를 정리해 놓고 그걸 집어넣어서 알파를 찾은 다음 찾은 알파를 이용해서 m값을 찾는 거야. 방법은 이렇게 지금 써해봐라 두 가지가 있는 거. 그래서 아무리 분수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은 n값을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유리하겠지?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암산하면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는 뭐 되니? 2분의 n-1 n-2가 되는 거겠죠? 이걸 여기하고 여기에 넣어서 풀어주면 m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줄 테니까 찾아주면 되겠지. 집어넣자. 알파 대신 2분의 n-2 곱하기, 얘들아 2분의 n-2에 1 더하면 어떻게 돼? 이 1이라는 게 통분하면 2분의 2가 될 테니까 얘하고 2분의 2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집중해라, 얘하고 1 더한 결과가 얼마야? 2분의 m이죠. 그게 m이 되는. 그럼 양변에 4곱해서 정리할게. 양변에 4곱하면 분자 쪽만 남아서 m제곱 마이너스 2m이 될 테고, 오른쪽 4곱하면 4m이 되겠지.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6m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테고, 이걸 만족하는 m값은 0과 6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 0과 6이 합이었던 거니까 6이 정답이었을 테고. 어차피 두근의 관계를 알려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거계수 관계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설정을 많이 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근거계수의 관계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라는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 근을 의미하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관계가 나와 있다면 뭐하러 알파 베타를 두 문자를 같이 가져가냐 이거야. 관계를 이용해서 한 문자로도 충분히 두 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 유형의 핵심인 거지. 그리고 똑같이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우리가 자주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란 뜻이에요. 자, 간단하게 풀려봅시다.
뭐 다르게 풀어도 수학이 뭐 한 가지 풀이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논리만 맞다면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자, 그 다음 2차 함수 1번 문제 봅시다. 자, 2차 함수 나와있네. 어디로 블록한 2차 함수지? 모양부터 보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맞아? 근데 문제가 말해 그렇게 말하네.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대. 그럼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계속 말하듯이 우리 함수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뭐였어? 금요일날에도 말했지. 이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 우리가 X절편이라 부르는 이 교점을 뭐라고? 얘와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Y는 0이거든. 이 둘의 교점의 X좌표가 여기하고 여기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함수들 간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 함수들끼리 연립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X절편을 구할 때 Y 대신 0을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만들었던 거라고. 그 방정식의 내용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12 얘랑 연립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X절편을 구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였던 거야. 됐니? 됐어?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 풀면 뭐 나온다고 얘들아? 풀면 뭐 나와? 이거 풀어서 나온 답이 누구야? 얘네들이야, 얘네들.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정답이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 부른다면 여기가 알파인 거고 여기가 베타인 걸 말한다는 거지. 선생님은 또 알게 모르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게 될 답 두 개 중에 큰 답을 알파로 놓겠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절대가 기호 쓰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확실하게 큰 근과 작은 근 구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식이 꽤 많잖아. 먼저 근거 개수 관계. 먼저 이거 찾을 수 있죠? 거기다가 문제에서 조건 하나 또 줬잖아.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두 근의 합은 2K가 맞지만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간격이 2라고 말한다는 건 오른쪽 알파에서 왼쪽 베타를 뺀 값이 2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었던 거지. 맞아? 그럼 마무리 뭘로 할까 이거? 저 세 개 가지고 K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라고? 아니, 크게 말해. 뭐 중얼거리지 말고. 저거 가지고 K 찾을 수 있는 방법 뭐만 이제 동원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뭐하냐 지금?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고.
빨리 말해. 2차식 세운다는 게 뭐 말이야? 어? 연립? 뭐 누구하고 누구를 연립하겠다는 얘기지? 1차, 2차? 1차, 2차로 연립이 안 될 텐데. 아니? 아니 이거야 연립 방식으로 풀지. 변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지금 변수 세 개인데 알파랑 베타랑 K까지 포함해서 이걸 연립 방식으로 풀겠다고? 완전 조금씩 뭐 쌤없이 가야지. 뭐 진짜 아침이라고 그런가? 뭐하고 있냐?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K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리에 2를, 알파 베타 자리에 K 플러스 10을 그렇게 해서 K에 대한 2차 방식을 만들어서 풀어야지. 무슨 연립방정식 타령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계산해주면 정답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지. 일단 풀기 합시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시작해볼까?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 지면에 놓여있는 종이가 있다. 종이가 아니라 종이 있는 거지, 종. 이게 종인가 보네, 종. 지면에 수직이면으로 자른다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나게 텐데, 그리고 그 단면에다가 X좌표랑 X축이랑 Y축을 그려서 좌표 평면 위로 옮겼다는 얘기지. 문제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 종의 왼쪽 끝에서 높이가 9m인 지점에 그것도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 그 문제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이 종의 모양을 나타내는 2차 함수식을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럼 포물선부터 먼저 집중해 볼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들 다 말해봐. 이 포물선 보고. 이 포물선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 뭐뭐 있지? 최대값 4. 또? 두근의 거리가 4. 꼭지점이 몇 컴마면? 2 컴마. 꼭지점이 2 컴마 얼마? 꼭지점이 2, 4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알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물었을 때 누구는 최대값, 누구는 두근 사이의 거리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함수식 찾아야 되는 거야. 함수식. 2차 함수식 찾아야 되는 거라고. 표준형의 모양이든 일반형의 모양이든 2차 함수식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 게 꼭지점 아니면 두 절편 x축과의 교점이 각각 0하고 4가 된다는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저런 것들을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꼭지점 가지고 만들 때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x축과의 교점이었던 x절편으로 만들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으로 2차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봐. 만약에 꼭지점 가지고 2차 함수 만들고 싶었다면 그 학생은 이렇게 만들었겠지. 만약에 0과 4를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들고 싶은 학생이 있었다면 그 학생은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런 걸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A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자, 첫 번째 꼭지점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잡은 학생들은 A 찾기 위해서 뭐 집어넣어야 돼? 꼭지점을 이용해서 만든 친구들은 아직 x축과의 교점, x절편을 이용하지 않았을 테니까 여기다가 얘나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몇 컴마 몇이나? 0,0이나 몇 컴마 몇을? 4,0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돼. 편한 건 0,0이니까 0,0 대입해볼까? x에도 y에도 0 집어넣으면 a 뭐 나와요? x에도 y에도 둘 다 0 집어넣으면 성립돼야 되거든? a 뭐 나와야 돼? a -1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2차 함수 완성시켜주고 그게 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봐. 필기하지 말고. X축과의 교점으로 2차 함수를 찾고 싶어서 식을 이렇게 잡은 친구들은 얘네들을 먼저 이용해서 식을 잡은 친구들은 A를 찾기 위해서 아직 이용하지 않은 꼭지점을 이용해주면 되겠지? 그럼 X에 2 넣고 X에 2 넣으면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우변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가 y값 4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똑같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누구를 먼저 이용해서 어떤 모양으로 2차 함수를 잡을 건지가 다른 것 뿐이지 결론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최종 1번 문제 정답은 나 이걸로 적을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 뭐겠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는 뭐냐? 그렇게 생긴 포물선에 그 빛 조명이 이 포물선에 완벽하게 접하는 상태로 빛이 내려가고 있대. 이때 이 빛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랍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이거? 중학교 1, 2학년 때도 배웠고 우리 고등학교 올라오기 준비했던 겨울방학 때도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했었죠. 직선의 표현 방법 뭔데? ax 플러스 b 기울기 곱하기 x에다가 y절편도 하는 거지. 그런데 봐, 이 직선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뭐 알고 있어? y절편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찾는 이 빛의 경로를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어. 그럼 누구만 찾으면 끝이게? m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런가? m만 찾으면 끝인 거 맞아? m은 뭘로 찾는 거야?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내걸었지? 접한대. 접한다는 거 포물선과 교점이 몇 개라는 뜻이야? 그럼 포물선하고 내가 찾는 직선하고 교점 잡고 싶으면 그 두 함수를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맞아? 연립했을 때 근 몇 개 나와야 되니? 접하는 거니까 교점이 몇 개라는 뜻이야? 연립한다는 건 교점을 구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교점이 한 개니까 그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에 근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건 물론 한 개는 아니겠지만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지만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 시선으로는 한 개의 근만 나와야 되는 거야. 두 개의 근은 맞지만 한 개처럼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근이 나와야 되는 거?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얘랑 얘 연립해서 그럼 정리하자. x의 제곱에 플러스
n-4x에다가 플러스 9는 0이 될 건데 맞습니까? 맞아? 맞아요. 저게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고? 중근 가져야 된다고. 왜? 저걸 구했을 때 나오는 해가 뭐라고? 교점의 x좌표라고. 근데 봐,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할 건데 이게 이 방정식의 정답이야. 다시 잘 봐.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정답이 누구냐? 이 교점의 x좌표야. 근데 x좌표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이게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8은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0이겠네요. 인수분해 되나요? 되겠다. 2하고 10으로. 마이너스는 2제곱처럼 되겠네. 맞나? 그래서 m은 몇 또는 몇? m은 마이너스 2 또는 얼마? 10이 있는 건데 누가 정답일까? 10이 정답일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일까? 10?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돼야 되겠지? 이거 기울기 음수잖아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는 기울기 음수인 직선이잖아. 그럼 저 10은 왜 나온 것 같아? 접선이 또 있어.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한데 이렇게 가는 포물선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접선이 있을 거야. 힘들어 하여튼. 그런 접선이 있어. 그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라는 뜻인 거고 지금 문제가 원하고 있는 빛의 경로는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의 직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n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야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자, 필기합시다. 우리 지금 자이스토리 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편인데 이것도 힘들구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함수 못한다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좌절할 필요는 없어.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마지막 발전 문제 1번부터 봅시다. 세로하고 가로의 길이가 8하고 12인 직사각형이 있다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인 거구나. 나누는 조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그때 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찾는 게 뭐지? 넓이의 최소값 맞나? 넓이의 최소값 찾으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게? 이걸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넓이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넓이부터 찾아야 해요. 이 넓이부터. 넓이부터 찾으면 그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나올 거잖아. 그 식이 아마 단원이 2차함수에 2차함수로 나오겠지? 그 2차함수의 최소값 찾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일단 넓이를 나타내고 있는 식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아직 한숨이랑 겨울방학 때만 해서 지금 시험 대비로 나가고 있는 교재에서는 활용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지금 처음이라 생각하고 들어보자고. 요거 넓이 구할 건데 이 넓이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귀퉁이에 있는 삼각형 4개의 넓이를 빼는 게 나아 보이거든. 지금 이 안에 있는 도형이 평행사 변형 같은데 평행사 변형의 밑변의 길이하고 그 밑변에 수직인 상태로 꽂히는 이 높이를 찾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서 그나마 제일 간단한 게 전체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4개의 넓이를 빼는 걸로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자. 전체 넓이 얼마예요? 96에서 빼자. 그런데 모든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 곱해질 거니까 2분의 1을 묶을게.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하나 보이네. 1번, 2번, 3번, 4번의 넓이가 다 다른 게 아니라 1번이랑 누구의 넓이가 같아? 1번이랑 3번의 넓이 같겠네. 2번이랑 4번의 넓이 같을 거고, 맞아? 두 개만 구해보면 되겠네. 그럼 가자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 밑변하고 높이예요. 그런가? 근데 지금 밑변하고 높이 알아보려고. 이게 얼마큼 잘렸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를 문자로 잡아내는 겁니다. 문자로. 그럼 이제 모든 변이 다 표현된다. 1번부터 가볼게. 밑변 얼마예요? 12-x야. 12에서 x만큼만 빼면 돼. 높이는 얼마야? 높이는 x야. 거기에 나누기 2 했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넓이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요. 지금 선생님 뭐 한 거야? 1번이랑 3번 넓이 더한 거야. 그 다음 2번 밑변 얼마예요? x. 높이 얼마니? 8-x. 그런 다음에 나누기 2하면 2번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긴 넓이가 또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넓이를 더한 식이 되는 거죠. 이거야. 그럼 정리만 잘하자. 일단 가볼게요. 안쪽이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가 몇 x제곱? 몇 x제곱? 이거 안쪽을 전개하면 2차원 뭐 나오니? 마이너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다 한 개 몇 x제곱? 2x제곱. 그 다음 1차원 찾으러 갈게. 여기 몇 x? 24x. 여기 몇 x? 16x. 합치면 몇 x? 40x 마이너스 2분의 1하면 마이너스 2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있어 없어? 상수항은 없지? 그럼 저기 앞에 있는 96만 따로 더해주면 이제 정리가 끝나는 거네. 그래 안 그래? 맞아?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저 안에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저 넓이에 무슨 값 찾는 문제? 최소값 찾는 문제야. 그러면 결국 최소값이라는 건 이 만들어진 식이 2차 함수 식이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어디로 볼록한 포물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때 최소값이라는 건 제일 낮은 점의 y좌표를 읽는 거니까 여기겠죠. 꼭 수점만 찾으면 끝나는 거겠지. 가자.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몇 x? 10x. 필요한 거 얼마? 25. 그리고 96은 밖으로 냅두고.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에 x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5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고? 마이너스 50. 그걸 열랑 계산하면 얼마지? 그래서 무슨 말이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는 거야? 5,46이라는 거. 무슨 말? x에 5를 넣었을 때 내가 자르고 있는 요 길이가 5가 됐을 때 지금 같은 모양 말고 이 길이를 5로 했을 때 5면 한 이쯤으로 잘라야 되는 거네. 그 정도로 잘라서 만든 사각형의 넓이가
46으로 가장 작게 나오게 된다. 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은 46이 정답이 된다. 우리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또 2차함수 계속 문제 선생님이랑 질문도 받고 선생님이 또 따로 풀어주기도 할 건데, 그때 이런 활용 문제, 최대 문제나 최소 문제 구할 때 변수부터 잡고 그 변수를 잡아서 표현한 식이 항상 2차식이야. 그래서 항상 그 만들어진 2차식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게 되는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자, 그 다음 발전 마지막 문제 2번 갑시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 A, B의 합이 4. 이때 빗변 길이 C의 최소값을 찾아라. C의 최소값을 찾으라네. 뭐 조건 별로 알려주지도 않고 C의 길이 최소값을 찾으려냐? 그럼 가자.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맞나요? 뭔데? C의 제곱은? 이 문제는 어렵네.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이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 뺀 거 맞습니까? 그러면 C 제곱은 누구에서? 16에서 2AB를 뺀 거 맞나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차 함수라는 거 잊지 말고, 이걸 찾을 때 내가 이게 제일 짧고 제일 긴 걸 찾는 건데, 이렇게 얘를 나타내는 식의 문자가 두 개 있는 건 곤란해. 문자가 하나만 나와 있어야지. 그래야 2차 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하나로 바꿔내는 방법, 이거 한 번 더 써주면 되지. B는 4 누구? A.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B 대신 4-A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4-A 넣어서 계산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뭐? 2A 제곱. 맞아요? 그럼 문제 다시 봐. 뭐의 최소값 찾는 거야? C의 최소값 찾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몇 차 함수식이야? 2차 함수식이잖아.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먼저 정리할게. 2에 A 제곱 마이너스 4A로 묶일 거고, 16은 그냥 밖에 빼줄 거고, 필요한 숫자는 풀4, 마사일 거고. 그런가? 그럼 2에 A-2의 제곱 마이너스 8 계산돼서 나오면 플러스 8이 되겠죠. 무슨 말이지?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얼마다? 8이다. 그런데 최소값이 누구의 값이야? 저기 좌변 봐봐. 맞아. C 제곱이 C가 아니라 C 제곱의 최소값이 8이야. 제일 낮은 거 이거 맞거든? 근데 이게 얘잖아. 하지만 문제는 C 제곱의 최소값이 아니라 누구의 최소값 묻는 문제였죠? C의. 그래서 C의 최소값은 제곱한 게 제일 작을 때가 C도 최소가 될 테니까 최소값은 얼마? 루트 8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원래는 풀만 붙여야 되는데 C가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양수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또 개인적인 질문 받을 건데, 일단 중간한 문제 좀 봐봐. 뭐 해결했으면 좋은데 아직은 또 선생님이랑 복습 진도로 나가지 않은 상태라
엄청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들이 있어. 그거는 좀 빼놓을게. 중단원 첫 번째 페이지 1번에 5번, 6번 빼세요. 그리고 (18번) 빼고 (20번) 빼시고요. 그 다음에 23번이랑 24번 이렇게 일단 뺍시다. 자,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선생님 잠깐만 이따 올 테니까 지금 발전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지. 근데 그 해결되게 선생님이 해결해 준 거니까 사실 또 여러분들이 더 집에 가서 봐줘야 돼. 그 이외에 남은 문제들만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물질을 버리자. 된다고? 하지 마. 네? 어디야? 물질이 더 커져요. 진짜? 상황이 그랬단 말이야? 이거 빼라고. 이거 왜 뺐어? 빼는 거야. 아, 이거 빼는 거? 요거. 응? 그럼 지금 고친 거 찾아 다시 해주신 거는 앞에 있는 답지 챙겨가.